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의료 뉴스, 의료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얼마 전에 뉴스 이렇게 TV를 보다가 재밌는 걸 좀 봤어요. 변을 이식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TV에 갑자기 좀 많이 좀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미국이 다른 나라 해외에서 하던 건데, 근래 이제 한국에서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건 이상의 100건 이상의 이제 실험, 이렇게 수술을 했대요. 시술? 그런 걸 했대요. 그래서 변을 이식하는 건데,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대변, 그것도 조건들이 좀 있어요. 유해균과 이게 유익균 이렇게 비율을 봐가지고 좋은 변들을 골라가지고 그 변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저도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변을 이식해주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여기서 대장이죠. 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저희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장도 좀 있겠지만, 대장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대장은 균이 정말 많아요. 우리 몸에 이제 세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이죠. 이제 유익균과 무해균, 그리고 유해균. 그러니까 유익균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방어 역할을 해주는, 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이고, 무해균은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유해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이 보통 8대 2 정도의 비율이 가장 좋대요. 그 비율로 그 균들이 한 100조 마리 정도 100조 마리 이상 있대요. 그 균들이 있는데 균형들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서로 상생 관계예요. 유해균이 있어서 유익균이 강해지고요. 유익균이 있어야지 유해균을 막아줘요. 그래서 서로 상생 관계예요. 유해균의 종류도 정말 많고 유익균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게 요즘 말이 많은 게 항생제를 많이 먹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장내 환경이 파괴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오래 투약하다 보니까 장내에 유익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죠. 점점 줄어들면은 유해균이 득세해요. 유해균이 득세하면은 장 트러블들 같은 기본적인 거 말고도 과민성 대장염들이라든지 뭐 대장 증후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삶이 되게 피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10분에 한 번씩 가요. 어, 힘들죠. 이렇게 화장실을 굉장히 막 계속 그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은 배가 너무 아파. 복통이 툭 하면 생겨. 복통이 툭 하면 생기든가. 그러니까 배에 대한 영향도 많은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장이 뇌랑 연결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장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뭐 뇌가 지배를 다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장에서도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한다기보다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걔네들이 계속 같이 활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로토닌 뭐냐면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능률을 높여주고 좀 쾌감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그런 호르몬들이 장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두 군데서만 발견이 돼요. 뇌랑 장에서랑. 근데 뇌에서는 그냥 있는 거지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에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두 군데서만 발생이 됐으면은 중간에 통로에서도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향을 좀 많이 서로 받는다. 그리고 장은 이제 장 트러블 나면은 제가 지금 제모해가지고 제모생겨 얼굴이 더러운데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장이 피부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장이 안 좋으면은 등허리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근골격계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은 영양 흡수를 못하고 또는 문제들이 다양한 방면 신경학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이 생겨서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이 세균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거를 변을 이식해가지고 대변 이식 수리를 해가지고 변을 이식해서 그거를 원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변에는 엄청난 균들이 있습니다. 예, 음식물들도 있지만 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균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 넣는데요. 이 변을 물에 넣어가지고 균들이 뜬대요. 그 균들이 뜨는 거를 걔네들을 맨투맨으로 바로 이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이식을 할 때는 뭐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엉덩이 쪽에 있는 항문을 통해 가지고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균이잖아요. 균은 절대 혈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좀 적어요. 항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적어요. 뭐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에서 걔가 가가지고 다시 활성이 되면은 그러는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비만 요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비만도 이제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서 거기서 비만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생각해보면 좀 그러기도 해요. 마른 집 사람들은 다 말라요.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그게 유전적인 게 장에서 유전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그리고 좀 뚱뚱한 집안, 좀 체형이 있으신 분들 집안들은 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네,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는 게 해드릴 건데, 그래서 대변 이식 같은 거, 그래서 장 트러블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게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국에서 뭐 이제 계속 거기에 돈을 한 80조 원 정도 몇 년을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투자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하고 있대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원래는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에서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중국이랑 일본도 근래 좀 많이 2008년도부터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근래 최근 들어가지고 그걸 좀 활발히 하고 있고. 그래서 TV에 봤는데, TV에서도 나오고 핸드폰 뉴스라든지 그런 걸 좀 보니까 그 뉴스에서 나오고 TV에서도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 보니까 변을 관리를 해서 변을 이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변 이식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먹는데 야채 위주로 먹어요. 그리고 김치라든지 그 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그 자료들이나 막 이것저것 막 다 찾아봤더니 뭐 자료가 지금 뭐 논문이 막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인터넷 서칭해서 봤더니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은 음, 우리가 먹는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유산균들 많죠? 그리고 그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나 이거 한참 찾았어. 사람이 뭐 프로바이오틱스 계속 얘기하는데 뭐가 둘이 말이 좀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건지 알고 뭐 이게 뭐 쓴 사람 좀 이상한가 했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그거에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균들이 있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먹이가 있어요. 예, 걔네들 그 먹이가 있어야지 균들이 잘 살 수 있대요. 그 먹이가 있는 거는 어디에 주로 많냐면은 바나나, 그리고 그러니까 바나나라든지 양파, 마늘, 치커리,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돼지 감자, 뭐 기타 여러 개 좀 많이 있대요. 뭐 더 찾아보면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김치 같은 것들에 있는 유익균, 균들이 있으면 그런 균들이 그런 다른 것들과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 한 마리의 유익균이 잘만 들어가서 먹이를 잘 먹으면 하루 만에 몇 억 마리로 증식이 될 수 있대요. 같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유산균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난 처음에 광고인지 알았어요. 이게 좀 그렇지, 광고 같잖아요. 뭔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라는 광고 같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 좀 광고 같았어. 근데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으로도 같이 먹고 좀 미리미리 좀 건강히 먹고, 본인이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그 정도 같이 챙겨 먹는 게 좋아요. 근래 제 환자 중에 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매운 걸 많이 먹잖아요.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은, 제 환자들이 몇 명씩 계셨는데, 매운 걸 많이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켜. 장들이 트러블이 잘 납니다. 매운 거는 통증을 유발시켜요. 아시죠? 이게 고추를 여기다 비비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춧가루들이 여기서 비벼지면서 걔네들이 아파요. 이거를 먹잖아요. 먹으면은 위도 쓰려져서 아파지고 장도 손상을 받아요. 걔네들은 아프면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장에 염증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건 장염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매운 거를 저는 못 먹거든요. 제 와이프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못 먹어요. 제 와이프도 저 때문에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매운 거 같은 거를 좀 조심하는 거, 자극적인 거를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장을 위해서. 장이 그렇게 건강하면 흡수도 잘해요. 흡수도 잘하고 걔네들이 몸에 장을 말썽을 안 내킵니다. 제 와이프가 먹잖아요. 먹으면은 툭하면 배앓이를 해요. 배가 아파요. 뭐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뭐 찬 거를 좀 먹거나 그러면은 배앓이 쉽게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즘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안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난 알겠거든. 매운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매운 거를 정말 맨날 꼬박꼬박 챙겨 먹던 사람이 저 때문에 난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매운 걸 안 먹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매운 걸 안 먹었어요. 매운 거를 어머니가 못 드세요. 어머니가 정말 매운 걸 못 드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매운 걸 안 먹다 보니까 못 먹어. 그래서 매운 거를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김치 같은 그 발효식품들 있죠. 김치가 좀 맵긴 한데 신기해. 아무튼 김치 같은 거, 그 된장 같은 거, 그런 발효식품들을 좀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균들을 잘 살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바나나, 마늘, 치커리, 양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먹으면은 장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김치에 있는 무슨 성분이었더라? 아무튼 그 균이 다이어트에 좋대요. 그 균을 했을 때 유의하게 체지방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김치 많이 드세요. 전 김치 정말 좋아해요. 김치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김치가 좋아해서 제가 다이어트가 좀 쉬운가 봐요. 김치 드세요. 김치 드시고 저 마늘도 굉장히 좋아해요. 마늘, 김치 굉장히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거기 다 있더라고. 찾아봤는데 내가 다 좋아하는 것만 있어. 신기해. 그래서 살이 많이 안 찌나? 예, 제가 술을 좋아하는 술은 진짜 안 좋대요. 술과 스트레스 그리고 뭐 짜고 맵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가 굉장히 안 좋대. 제가 인스턴트를 좋아하거든요. 인스턴트 굉장히 좋아하고 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김치를 더 좋아하고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고기 먹으면 무조건 같이 먹어요.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잘 먹으니까 먹는 거 잘 신경 쓰시고 그리고 예, 먹는 거 잘 신경 쓰시고 제 와이프는 그 유산균 같은 걸 따로 챙겨 먹어요. 저는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잘 안 챙겨 먹고 저는 비타민이랑 제가 먹는 거는 비타민과 그거 오메가만 먹거든요. 오메가3 혹시 나중에 제가 고기 좋아하니까 기름 때문에 지방들 때문에 좀 안 좋을 혈관에 안 좋을까 봐 오메가3를 같이 먹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먹는데 좀 그런 거 뭐 유산균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장내까지 얼마 잘 가는 거 좋은 거 잘 찾아가지고 저는 잘 안 먹는데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챙겨 먹는 거 좋지만 일단은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충제라든지 이런 거 단백질도 좋은데 저는 먼저 이야기해요. 보충제도 좋지만 고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음식으로 먹어서 소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오면은 주기적으로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얘기 드리고 의학 상식들 같은 게 저희 치료사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저희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환자들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씩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TV 보다가 뉴스 보다가 찾다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지 까먹고 있다가 이제야 얘기하네요. 한번 다들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너무 그렇게 장이 안 좋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먹는 거 식습관을 좀 바꿔볼 수 있다. 매운 거 많이 먹지 마세요.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 장도 건강하고 다들 건강해졌으면 몸이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안 아파야지 행복해지기가 쉽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궁금한 거 신기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좀 더 제가 찾아서 영상을 남겨드릴게요. 안녕.